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 열풍이 불며 저도 어떤 주식이 정확히 메타버스 테마에 해당이 되는지 탐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했던 점은 우리의 일상을 메타버스가 어떻게 바꿔줄까였죠. 하지만 결론으로 직결하자면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고 SF 판타지 영화처럼 새롭고 화려한 메타버스가 오려면 아직 시간이 꽤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둘러보니 투자를 하는 데에 써먹을 만한 관점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려보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종목들까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많은 내용들은 김상균 작가님의 메타버스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메타버스를 직역하자면 가상세계라는 뜻이 되죠. 정말 화려한 메타버스의 미래를 다룬 여러가지 영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메타버스의 일부인 VR과 AR을 다루곤 하더라고요. 책에서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과 상당히 다르죠. VR은 가상세계의 약자인 Virtual Reality이고 AR은 증강현실을 뜻하는 Augmented Reality의 약자입니다. VR이 제일 화려해 보이니까 가장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VR,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디지털 세계에 창조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생각나셔야 하는 VR의 대표적인 예시는 각종 게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적어도 게임 안에서는 해당 가상세계의 규칙을 따라야만 하며 아이템을 획득하고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리니지의 경우 옆 사람보다 더 강해지기 위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로블록스의 경우 가상의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하여 게임을 하기도 하죠. 즉 다양한 게임들은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들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상세계들은 게임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똑같이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그럼 대표적으로 게임이 충족시켜주는 욕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RPG 게임들은 열심히 작업을 하는 만큼 강해지는 현실 세계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등한 성취감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게임들은 게임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기에 사회적인 욕구, 외로움도 해소가 되곤 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VR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영역인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영역은 사실 게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상장사들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EA, 테이크2, 로블록스, 텐센트, NC소프트, 넥슨 등에 투자를 하실 수 있죠. 사실 게임 산업 자체는 어느 정도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 가상의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형태로 발전했죠. 다만 최근 들어서는 광고 및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게임을 단순하게 장난감 정도로 볼 게 아니라 놀이공원쯤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놀이공원 입장권과 제휴를 맺은 수많은 카드사들과 기업들만 보셔도 놀이공원 사업과 장난감 사업의 느낌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돌들, 가수들이 놀이공원 내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하죠. 또한 놀이공원 내에서 라디오 또는 포스터를 이용한 광고를 집행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하게 이용권 판매는 놀이공원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며 게임도 이러한 형태를 차츰차츰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게임인 포트나이트와 나이키가 협업을 하기도 하고 로블록스와 보드게임 1인자인 하스브로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 있죠.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VR의 가장 근접한 기업은 사실 페이스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사업은 차세대 VR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VR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오큘러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거쳐야 하게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아이패드를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VR의 콘텐츠에 투자하느냐, VR의 플랫폼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사뭇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영역은 AR이며 역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현실 세계에 디지털 기술을 입혀서 증강시키는 방식이죠. 사진 보정 기술이 들어간 스노우, 스냅 등들이 전부 AR 기술에 통달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현실 세계 데이터를 디지털 세계로 가져오고 그 사진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스노우의 경우 피부톤, 눈 크기, 턱선 등 전부 원하는 모습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게임 영역에서도 AR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켓몬고는 지도까지 활용했죠. 특정 지역에 방문을 하면 현실 세계에는 없으나 스마트폰으로만 볼 수 있는 포켓몬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즉 핸드폰을 통하여 세계를 관찰할 경우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이 AR 기술은 의외로 전통적인 산업인 제조업에서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안경을 이용하여 제조 라인에서 조립해야 하는 순서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꽤 많이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투기를 조립하는 과정에 AR 안경을 도입했더니 작업의 정확도 및 생산 속도가
96%, 30%씩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AR 글래스의 경우 차세대 스마트폰과 같은 필수 하드웨어가 될 수 있기에 현재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구글 글래스에 도전했다가 망했고 애플과 페이스북도 도전을 하고 있다 알려져 있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유니티와 스냅 등이 카메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식으로 AR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 AR을 쓰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기업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 같은 기업이 AR 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소하지만 제 기준에서 훨씬 중요한 두 종류의 메타버스인 라이프로깅과 거울세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프로깅의 대표적인 작품은 블로그, 브이로그 등 일상을 기록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거울세계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복사를 해와서 데이터를 디지털 세계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실 세계에 디지털 기술을 입히는 AR과 반대되는 느낌이죠. 먼저 라이프로깅은 사실 엄청나게 오래된 개념입니다. 일기장이 바로 라이프로깅이거든요. 디지털과 결합을 하며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현재로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영역이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일상을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글을 기반으로 시작하였고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기반으로 시작한 서비스였죠. 구글의 유튜브가 다음 세대 SNS로 자리 잡았다 생각하는 이유는 거의 유일한 동영상 기득권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브이로그로 자신의 일상을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공유하고 영상은 글이나 사진보다 다루기 더 어렵기에 시청자가 더 많은 인플루엔서 문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두들이 SNS가 시간 낭비 서비스라고 욕하지만 저는 없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전부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친구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나의 특이한 취향을 공유하는 친구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취향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느낌으로 관계가 형성되곤 했죠.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을 이용하면 나와 취향이 똑같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취향을 존중하고 존중받기보다는 취향을 공유하는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이리도 쉽게 해결해주는데 과연 SNS가 망할까, 라이프로깅이 망할까 싶습니다. 이제 남한테 보여주기식 이상의 로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애플의 행보로 보시면 건강 앱과 애플 워치를 기반으로 한 건강 데이터 로깅에 살짝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걸을 때의 보폭, 무게중심, 거리, 횟수까지도 측정을 하고 있더군요. 나이키 역시 나이키 러닝 앱으로 소비자들의 운동 습관을 염탐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활하는지, 운동하는지 집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저도 갤럭시 핏을 차고 다니면서 수면 시간, 운동 시간을 측정하는데 확실히 꽉 찬 하루를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담으로 애플 워치를 쓸까 했는데 잘 때 차고 자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작은 핏을 달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업 측에서는 소비자들의 습관들을 전부 데이터화하여 수집하기에 추후 신제품 개발이나 업데이트들에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의료기기 플레이어들도 사실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들고 있는 덱스컴과 에봇, 심박수 모니터링 제품을 제공하는 마시모 등도 전부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라이프로깅은 정말 전형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잡고 있고 이들이 추후에도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점에 있죠. 작은 SNS들도 분명 키플레이어이며 스냅, 트위터, 핀터레스트도 집중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거울 세계입니다. 디지털 세계에 현실 세계를 100% 똑같이 복제를 해두고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입니다.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많은 플랫폼 앱 서비스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죠. 일단 거울 세계에서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기업들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 한국에서는 네이버 정도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앱을 틀어보셔도 구글 또는 네이버의 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앱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방을 빌려주려 하는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버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의 위치를 기사들에게 알려주고 목적지까지의 최단 거리를 알려줍니다. 채팅 앱들도 사실 거울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관점을 약간만 비틀어서 보시면 되는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는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즉 사이버 공간 임대업이라고 볼 수 있죠. 거울 세계에서 연결되는 기업들은 이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살짝 중복이 많네요. 지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구글, 알리바바, 네이버 등이 주요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디지털로 연결시켜주는 각종 플랫폼들인 리프트, 옐프,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얼마 전에 상장한 디디, 우버 등을 꼽아볼 수 있죠. 챗
채팅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 슬랙 등도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4가지 카테고리 전부에서 핵심 키플레이어는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다들 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 주요 영역들, 수요 창출 요인 등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새로운 정보는 없지 않았나요? 저는 리서치를 하다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새로움은 없어서 이게 왜 열풍인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메타버스가 이만큼이나 만연할 정도로 중요한 컨셉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결론은 메타버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테마의 소용주들을 찾아다니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구독자분들은 메타버스가 저희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